MBC가 저번에 그 가석방 명단에 이제 김건희 엄마가 있다고 우리 최은순 씨가 ESIND에 ES 처이가 그러네. EX 초이네. 그때 가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있었어. 구치소에서 보낸 가석방 명단에 최은순이 있었던 거야. 이거 얼마나 골 때려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먼저 명단을 작성하고 법무부에 올리면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한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인데 그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최초의 명단에는 최은순 이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 MBC 또 잡돌이 당하겠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MBC가 근거 없이 했겠냐. 이 정권 같으면은 크로스 체크를 한 50번 했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서 보낸 명단에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심사받은 명단에는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더라도 넣은 거는 맞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뭐 핑계겠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고령의 지병이 있고, 그러니까 수형 태도가 매우 훌륭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석방 명단에 넣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정경심 교수는 왜 그러면은 꽉 채워서 나왔느냐? 내 말이 딱 생각이 그분이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병이 있었고, 그 심각한 병 때문에 수형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없는. 그냥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약자였는데 왜 그 사람은 3분의 2 이상의 형기를 채웠는데도 왜 만기 출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봐요. 최은순 같은 사람이 가석방 명단에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면 저는 살짝 끼워넣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동부구치소가 최은순 가석방 명단에 넣어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슬쩍 뺀 거예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결국엔 또 간복이 했다는 거예요? 동부구치소가 최은순이 윤석열 장모인 거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넣어놨다는 건 왜 사면 해줄 거 알고 얘네들이 상고를 취소하는 정권 아니야. 왜 원래 사면할 때 있잖아요. 가석방 같은 거 할 때 이슈를 중요한 사람을 언론에 던져요. 그리고 뒤에서 뒷공문으로 나오는 거야. 물론 최은순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시켜주고 사면할 때 예. 그때 나왔던 놈이 김태효야. 김경수로 다 그러니까요. 덮고 예.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교정 당국 관계자? 최 씨는 고령의 지병이 있고 무리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 받은 점 등 가만 지랄 그러면 이연병을 하네. 이렇게 고령의 지병이 있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치소계 호텔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게 동부구치소예요.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구치소잖아요. 교도소로 가야지. 근데 동부구치소가 가장 신병이야. 가장 이번에 새 거라고 새 새로 거. 만들어서 문정역에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구치소입니다. 아, 거기 뭐, 이, 온돌 시스템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시설이 제일 좋은 곳에 완전 있는 깨끗해요. 거예요. 새 건물에. 이것도 특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들키고 보니까 이제 최은순 씨 탈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국민 사기치는 거야. 그러면 저 일찍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대통령 장모도 탈락했대. 이렇게 써먹으려고 저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 용산 그 관저에서는 얼마나 또 잡돌이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용산에서는 양쪽 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됐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또 내서 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 죄로 1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몇 개월만 더 살면 나와요. 여러분 고라니 소리를 내며 입감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처음에 명단에는 넣었지만 가석방 되지 않은 게 이게 또 레임덕의 한 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레임덕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빼고 싶었던 건데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동부구치소가 야 니들이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올려주면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김건희 해라라. 김건희 네이션. KK 네이션. 시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요. 김건희를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SBS 행정지도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훌륭하다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진짜 큰일 했다. 김건희가 참 좋아라 하겠다. 저런 기사를 보고. 이성윤 저 지금 오늘 인재 영입되신 이성윤 전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윤석열을 절대 대통령 안 부르잖아요. 대통령이 된 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 새날 방송도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 안 하죠. 예. 김건희란 말 여사라는 말도 안 하죠. 근데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야이씨 아 진짜. 그러니까 저 행정지도에 동의한 사람들의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은 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그 부끄럽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김건희 여사님 특검 이래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제 발 다치면은 김건희 씨 발 다쳤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라고 부르면 반말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작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교섭단체 당별로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나, 뭐 대한변호사협회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방송사는 종편 통틀어서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 이렇게 한 명씩 다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명단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명단이 그러면 이런 결정이 나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름에서부터 국민의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극우 사이트지 이걸 무슨 공정언론연대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MBC를 엄청 때립니다. 조작 방송과 MBC 이미지도 왜곡, 상습적 가짜뉴스 메이커 MBC 때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가짜뉴스나 뭐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편파적으로 지금 방송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셀프 민원 지금 이 선방위 자체에서도 셀프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유시림의 방심위에서도 이거 셀프 그렇죠, 민원이 그렇죠. 문제가 됐었는데 선방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 김종배가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시 봤더니 첫 번째 권재홍 나중에 사진이 나올 건데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추천으로 지금 여기 선방위에 들어갔는데 지금 얼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MBC 앵커 했던 분이고 MBC 뉴스 플러스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 표에서 가장 밑에 보면 최철호 KBS N 대표이사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전에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재홍을 추천을 하고 자기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 선방위에. 지랄들 한다. 근데 이번에 최재홍이 그러니까 앞에 권재홍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대표가 됩니다. 그 이건 뭐냐고요? 자기들끼리 지금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이게 바로 선방위입니다. 열받게요. 근데 이게 봐봐요.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이 사람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그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1월 15일 방송인데 SBS? 이선 첫 번째. 웃기잖아. 세월호 저 4월 18일 날 방송하는 거를 총선은 4월 10일 날인데 영향 준다고 방송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네. 아 그리고 안 부끄러워? 야 니들 쉽게 표현하면 언론이라는 게 권재영이만 해도 MBC 부사장까지 한 놈 아니야. 네. 배현진 할 때 맞아요. 그 MBC 망가뜨렸던 놈들이잖아요. 이런 놈들이 저게 딸랑이로 앉아갖고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불러. 김건희 원래는 걔네들이 그렇지.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 하니까 아야 할 거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지. 이게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민단체로 들어간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제 권재용으로 바뀌면서 원래 그 대표였던 최철호라는 사람은 시청자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 걸고 넘어진 맞죠, 거예요. 맞죠. 시청자재단은 TBS 운영하는 음. 법인입니다. 자,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MBC에서 저번에 저 신장식 변호사가
정부세 언급한 게 있어. 이제 윤석열이가 정부세 언급한 거 비판했다고 중징계 때렸어요. 네? 중징계 때렸다고. 윤석열의 정부세 언급에 대한 비판 등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 관련해 해가지고 중징계를 때렸어. 뭐냐면 법정 제재 이거는 경고야. MBC 지역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 신장식 변호사가 많이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가 이제 사회자가 직접 언급했다.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편향적으로 방송을 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한 부분이기도 했죠. 그 신장식 변호사의 그런 태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문제 제기를 사회자가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양쪽 패널이 토론하도록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윤석열 연설을 짜깁기 했다고 이거를 풍자한 영상을 지금 경찰과 방심위가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1년이 넘은 영상이잖아요. 뭐냐면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김용민 목사잖아요. 팟캐스트 때 기억들 하지만 연설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건 이미 풍자다. 지금 네. 윤석열이 자기가 연설했던 거를 편집해가지고 자기를 셀프 디스하는 걸로 만들어서 이미 쓰였잖아요. 위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요거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보셨어요? 영향력 별로 없어. 맞아요. 한번 저도 처음 지나가면 봤어요. 말지. 네. 와 미친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런 영상은 한번 보고 웃으라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한번 일회용으로 지나가는 거지. 저게 무슨 심각하게 저걸 가지고 토론하고 분석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이미 쓰여 있잖아. 위에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본. 그것도 못 견디는 거죠. 미친. 가장 아유.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하는 짓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일님 아니다.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야수님 공기반장 춘자초이님 윤석열이 그린벨트를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린다고 하는데 윤하고 한 입을 영원히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라이팅 하셨고요. 김영일님 푸나성님 야수님 요즘 마찬이 왜 그러셔? 뭘 왜 그래요? 근데 뭐 이유를 설명해야지. 자 이선호님 건희 이름 뒤에 욕 안 붙인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지덕지해라 이 모자란 것들아. 국가 세금 쓰는 건 똑같은데요.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자유라는 게 아예 없어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